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쪽집게 유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웃퍼폼은 했지만 속쓰린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오늘 아웃퍼폼 하셨으면 뭐 잘하셨네. 아니 하나는 올랐는데 그동안 속색이던 놈은 올랐는데 기대하던 놈이 작살이 났습니다. 혹시 만우절이라 뻥깐 놈 아니냐? 더 뻥친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오늘 방송 뻥 이렇게 거짓말 이거 사실을 전하는 데서 뻥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뻥쳐도 되는 날인데? 그러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웃퍼폼은 사실이나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날이었습니다. 네. 어떤 게 많이 올랐을까? 오늘 별로 오른 게 없었는데. 네. 이상하다. 속색이던 놈들. 속속이던 놈들. 네, 속색이던 놈들. 오늘 굉장히 특이한 날이었어요. 뭐 리오프닝? 뭔지 그건가 보구나. 저기 오늘 섬유의료 업종 그 속옷 관련 주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종목을 그 종목이 있어요? 아니요, 그게 없죠. 없는데 오늘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속옷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방울방울 쌍방울. 아니요, 그거 말고도 여성 속옷 만드는데 비비안.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정말 특이한 날이다. 근데 비비안은 오를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죠.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쌍방울이 올라가면서 같은 속옷이니까 쌍방울이 속옷이니까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비너스는 왜 안 올라? 네. 뭐 몰랐나 보지. 신형 왁구로. 네. 요즘 올라가는 종목이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가끔. 네. 일단은 오늘 뭐 특징주들은 리오프닝 주죠. 뭐 이츠한물, 토리몰 이런 것들 많이 올랐고요. 화장품 관련주들 많이 올랐죠. 여행 그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오고 오늘 육류 관련주들도 조금 많이 할인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사료 오르더니 이제 육류 오릅니다. 돌아가면서 그저 미트플레이션, 미트플레이션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미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니까 매그플레이션 말고 미트플레이션. 고기 관련된 미트라는 단어 저도 알아요. 혹시 모르는가 해서. 그 최대 그 육가공업체에서 올해 한 40% 정도 상승할 거다. 육류 가격이. 비용은 20% 오르는데 가격은 40% 오를 거라고 예상을. 브라질에서도 이거 하는 회사가 계속 올라. 어제 작년같이 쩔이었었는데. 그런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다 오르는 거죠, 돌아가면서. 오늘 이슈를 좀 말씀드리면 그 3월 달에 그 무역 적자가 1.4억 달러 발생했습니다. 네네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에너지 수입액이 폭증, 거의 뭐 한 2배 가량 상승한 160억 달러를 수입을 하면서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그렇죠. 같은 물량을 수입해도 뭐 그때 아마 1년 전보다 지금 아마 2배 가량 올랐을 거예요. Q 대비 P가 올라갔다고 표현하죠. 그렇죠. 네네네. 꼭 왜 근데 여기 제모하는 애는 왜 P는 올랐고 Q는 그대로인데 왜 꼭 그렇게 쓸까? 그거는 이제 저쪽 그 제도권에서 그렇게 쓰니까 따라 좀 있어 보이려고. 그럼요. 그렇게 쓰는 거죠. 있어 보이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겨울철 지나면 좀 적자가 해소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이게 에너지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서 요게 이제 그 환율 쪽에 부담을 이제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조금 깎아먹는.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지금 뭐 5년 만에 최저치 환율을 찍었고 되돌림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한국보다는 과거 지켜주던 1대10 비율이 깨져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유가 요 부분들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망설이게 하는 측면도 있고 이제 그 미국의 뭐 그런 좀 긴축도 영향이 좀 있어서 당분간은 외국인들이 시원하게 뭐 국내 주식을 매수하거나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휴전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게 또 아무래도 이 푸틴의 기만술의 한 또 종류가 아니었나 그런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리오 드라기라고 이제 예전에 ECB 총재했었던 이탈리아 총리가 푸틴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아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푸틴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략 지정학적 상황과 뭐 평화 협정을 위한 러시아의 조건 늘 얘기를 하면서 아직은 조금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아마 조건이 아마 그 우크라이나 땅의 한 3분의 1을 다 자기네가 좀 접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육로 확보, 크림 반도까지의 육로 확보가 그 자기네들의 목표치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그래 각국가 이렇게 할 수가 그렇죠. 없는 네. 상황이죠. 네. 옛날에 그 한국 전쟁 때도 사망자가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그때 정전협정 하는 때 동안에 뭐 고지전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엄청나게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인명 피해는 뭐 지금 또 계속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깝지만은 좀 그래도 좀 어떻게 좀 5월까지는 빨리 좀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해결이 돼가지고 빨리 네. 끝나야 경제 상황도 좋아지고 여러 전 세계적인 4월까지 안 상황도 끝나면은 에그리플레이션은 거의 확정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하더라도 그래도 씨만 뿌리면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요? 5월이라도 뭐 뿌리기만 하면 어떻게 거기 잘 난다고 하니까 흑토라고 하던데 돼지고기도 저기 흑돼지가 맛있는데 거두는 기간에 짧은 거는 상관이 없는데 긴 놈들은 힘들 거예요. 네. 뭐 시기가 제가 네. 논 앞에 사는데요. 저도 뭐 냉해 입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금방 추워지잖아요. 그런 쪽은 잘 아시겠네. 거기 앞에 아니요. 논밭이 있으니까.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봤어. 아니 그래 본 게 있잖아. 네, 본 건 있죠. 본 게 있잖아요. 본 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 풍어를 읊을 수 있으니까. 아 어렵습니다. 네. 하여튼 좀 그래도 5월 전까지는 좀 끝나는 그런 좀 모습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분위기상으로는 뭐 좀 이렇게 밀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조금 뭐 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루브라 보면 뭐 83루블까지 떨어져가지고 뭐 전쟁 거의 뭐 직전에 한 70루블이었는데 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가 가치가 올라갔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가치가 루브라 가치가 100 올라갔죠. 루블 이상으로 네.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지금 가스를 루브라로 결제해달라고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내용이 그 러시아 은행에다가 유로나 이런 걸 외화를 넣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용이 루브라에 뭐 좀 좋긴 한 건데 실제로 뭐 루브라를 뭐 외국에서 환전해서 그러니까 수출을 그 수입업자들이 환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러시아에서 환전을 해주는 걸로 외화를 달라. 네, 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그거 가지고 뭐 수출을 유럽 쪽에 하는 천연가스를 끊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서로.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미국 아침에 방송에서도 언급을 하셨겠지만 PC가 뭐 40년대 최고치 네. 나오면서 그걸 미리 알고 있었던 바이든이 비축률을 방출한 게 아닌가. 네. 제 내피셜. 음. 그걸 미리 알고 네. 오늘 방출을 해서 좀 유가를 떨어뜨린 게 아닌가 그런 네. 좀 생각이 들고요. 유럽도 지금 40년대 최악의 지금 인플레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얘기가 됐었지만 독일이 물가 상승률이 7.3, 스페인은 더 높습니다. 9.8. 네. 그래서 뭐 긴축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ING 그룹에서 이제 그 미국 연준이 한 5, 6, 7월에 50bp 정도 인상을 할 거고 2분기에 대체대표 축소 QT를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지난 50년 네, 미국이 지난 50년 동안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과 첫 금리 인하 사이의 평균 기간이 불과 8개월이었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3년도까지 그러니까 23년도까지만 올리고 24년도에는 내릴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밸런스에서는 그 시티그룹이 연방 금리를 24년도에는 24년도 초에 2.75까지 올리고 24년도 후반에는 2.25로 다시 낮출 거다. 이렇게 좀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금리를 계속 방어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금리 올린 것 때문에 갑자기 빡 꺾이는 거예요. 경기가. 그렇죠. 경기가 네. 꺾이니까 또 바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과거 20년의 얘기긴 한데 앞으로 또 반복이 될지 아니면 경기가 진짜 70년대, 80년대 인플레이션이 나와서 계속 치고 갈지는 사실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와 지금 현재 달라진 어떤 변수가 없다면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잖아요. 같이 블록이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네. 변화는 있을 수 있죠. 블록이 나눠지면 어떻게 되나요? 재고와 비용을 늘려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뭐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아질 수가 있어서 네. 그 부분에서는 조금 뭐 네, 다른 어쨌든 지금 있을 수 WTI는 98.33으로 떨어져 있고요. 네, 브렌트유는 떨어지고 102.89로 떨어져 있는 상황들 확인할 수 있겠고 천연가스와 난방유도 모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금리 역전의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과거 데이터를 좀 보면 1988년도에 한번 금리 역전이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금리 역전이 발생을 했었고 네. 그 이후에 S&P 500 지수가 33% 상승을 했습니다. 19개월 동안. 금리 역전된 이후에도. 이후에. 네. 그리고 98년도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88년도였고요. 98년도에도 금리 역전이 발생했는데 S&P 500 지수가 39% 이후에 상승해서 고점을 찍는 기간이 22개월 네. 됐었고 2005년도에도 금리 역전이 발생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24%.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 주가가 좋은 자료 가지고 상승을 오셨습니다. 했었고 네. 고점 찍을 때까지 21개월 걸렸습니다. 그때. 네. 그리고 최근에는 19년도 8월에 그때도 이제 금리 역전이 됐었잖아요. 그때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했는데 그때도 주가가 올랐죠. 18% 상승을 했고 네. 그때는 좀 기간이 짧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네. 피크를 찍는데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28% 상승을 했고 기간은 17개월이었다. 이런 금리 역전하고 나서 28%가 평균 주가가 올랐고 그다음에 그 역전돼서 떨어지는 기간까지 17개월 평균이 걸렸다. 고점을 찍는 데까지. 고점 찍는 데까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걸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 2년물의 실효성이나 설득력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연준 보고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3개월, 18개월 이게 훨씬 더 실효성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년, 2년물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3개월, 18개월의 역전이 되기까지 제가 보기엔 바로 여기서 얘기한 18개월, 17개월의 기간이 걸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또 이번에 특수한 상황인 것이 역사적인 고점 부근이에요. 그래서 과거만큼 많이 올라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역전되고 나서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옛날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유동성이 너무 많아 또. 그리고 양적 긴축이 이루어질 거라서 그게 똑같이 반영된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저거는 동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바로 모든 가격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왔다는 것은 단기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고 단기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기가 과열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과열이 한 번 되면 좀 세게 밀어붙이는 상황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유추해서 보면은 고용이 살아있는 동안 경기가 살아있고 그때 동안은 주식시장이 위로 밀어붙이는 힘은 있는데 과거 대비 높은 자리에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얼만큼 힘이 있느냐는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경기 침체라는 거를 정의를 할 때 이제 2분기 연속 그렇죠. 2분기 대비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채권 쪽에 계시는 이제 그런 분들 뭐 건들락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채권쟁이니까 곧 올 거다. 2년 뒤면. 사실 2년이 기간이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또 긴 시계열로 보면 짧기 때문에 그런 쪽의 채권 투자자들은 네. 제가 봤을 때, 야, 2년 뒤에 오는 거 아니냐. 뭐, 기다리면 먹는다. 그런 관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부터 분할 매수하자. 그렇죠. 우리 주식 채권하고 저는 사기만 하면 마이너스 나니까 분할 매수가 이제 그 삶의 그 도정이 된 것처럼. 걔네들은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부터 사면 지금 뭐 2년 뒤에 가면 무조건 먹는다 이거는. 지금부터 2년간 저점 매수 진입하자. 네,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채권은 뭐 갖고 있으면 뭐 원금은 나오는 거니까. 주식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채권은 중간에 평가 차손은 있지만 종가까지 갖고 가면은 그렇죠. 캐리를 따먹으니까 이자는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제 펀드나 채권 펀드 이런 애들은 이제 민감하잖아요. 시가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쪽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뭐 채권 쪽에서도 이제 그 등락이 있는 거지. 채권 펀드 매니저들 문제가 있지만 채권을 오랫동안 끌고 가는 애들은 그냥 캐리 따먹고 끝내겠다. 네, 뭐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뭐 펀드라든지 이런 애도 그냥 만기까지 가져가면 됩니다. 보험회사처럼. 네, 보험회사도 마찬가지고. 좋은 시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환기를 해주는. 그래서 채권쟁이들의 그 금리 전략은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계속해서 제가 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 최근 그 대만 트렌드 포스에서 최근 이제 디램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2쿼터 그러니까 2분기에도 전쟁도 있고 중국 수요가 지금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락다운 뭐 그런 게 있어서 가격이 한 3에서 8%
하락할 것 같다. 네, 이거를 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노트북과 이런 PC 수요가 떨어져서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아무래도 12일 연속으로 아까 오전에 네. 11일이라고 했는데 12일 연속으로 디램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는 있죠. 그리고 트렌드 포스가 워낙 잘 맞췄고 노트북에는 잘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노트북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작년 재작은 너무 많이 팔렸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수요 감소는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해드려요? 네? 본격적인 기술적인 얘기를 한번 해요. 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참 걱정이 된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참 어려운 점이 많아서 우리 주주들 많은데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단신으로는 그 좀 전에 그 중국 국무원에서 상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서 700조 원 가량의 지방 정부 채권을 발행을 결정을 했고 교통, 에너지, 환경보호, 임대주택 등 공공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중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철강이나 석유화학 쪽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오늘 뭐 철강주도 좀 빠지더라고요. 네, 오늘 안 좋았어요. 네네. 네. 그리고 장외 시장에서 이제 대여인 그 마켓컬리가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1.5조 매출에 2천억 영업 적자. 얘네도 뭐 한 6조 원 정도 마켓 캡으로 보고 들어오려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 2015년도 이후에 한 번도 그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마켓컬리가. 누적 적자가 5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지금 만년 적자 기업인데도 작년에 이제 그 한국거래소가 상장 규정을 대폭 완화하면서 K 유니콘 특례 상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적자가 있어도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이면 기업 공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자꾸 그때 쿠팡이 외국에 가니까 뭐 한국거래소에서 좀 이렇게 좀 그냥 외국 가라 그렇지. 아니, 그런 거를 막 좀 가라 그래 그냥. 쿠팡 우리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제 얘가 쿠팡 우리 안 물렸잖아요. 그렇죠. 쿠팡이 공모주 매수했다가 안 물렸잖아요. 아니야 물렸어요. 저기 미국에서 가가지고 매수하신 분들 많아요. 해외 주식이 되잖아요. 우리는 권한 적은 없는데. 그렇지, 권한 적은 없는데 물린 사람 많아요. 여기 무슨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도 쿠팡 엄청 사가지고 물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름 유명한 투자자 많이 물려 있죠 지금. 네. 뭐 좋은 것 같아. 그 미국 사람들 물리는 거나. 한국의 위력을 발휘해 줬어. 아니 뭐 우리나라 기업에 뭐 좋다고 투자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게 뭐 마켓컬리가 들어올 게 이제 거의 뭐 확실시 되는데 뭐 한 5조, 6조 뭐 이렇게 들어오면 또 우리 또 밸류에이션만 또 까먹고 또 투자하신 분들 그때 또 많이 사지 않겠습니까? 그때 좋은 얘기 많이 하면서 그럼 또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물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시장 미리 전체는 또 다시 물타기가 되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쿠팡도 50달러를 50불을 넘었었다가 지금 현재 17불이거든요. 반년 정도 만에. 그러니까 혹시 이제 하반기에 상장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된다. 저희가 계속해서 들었던 얘기 중은 장외가 비싸고 장내가 싼 게 한국 시장의 특성입니다. 지금 몇 분이나 지났나요? 13분. 네, 빨리 하세요. 지금. 거의 그리고 그 정부에서 18일부터 지금 뭐 10명 12시까지로 바꿨는데 2주 지나면은 아예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는 다 풀어버리겠다 이런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리오프닝 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지수가 0.65. 그래서 화장품 주식들이 그렇게 올랐던 거예요. 맞아요. 이제 화장 좀 해야 되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소가 0.65% 하락해가지고 2,739, 코스닥은 0.42% 하락해서 945로 마감을 했고요. 수급은 개인이 거래소에서 8천억 넘게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600억. 좀 최근에는 좀 덜 파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기관이 7,800억 매도를 했습니다. 많이 팔았네 기관이. 등락 종목수는 뭐 빠진 게 더 많았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1,700억 매수를 했고 외국인 기관이 뭐 한 450억, 1,1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빨리 넘기고. 신용도 별 변화가 없고요. 네. 오늘 그리고 그 전기차 관련한 2월 판매 그 수치가 나왔는데 글로벌 56만 대. 56만 대. 예상보다 작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108% 늘었고요. 미국이 7만 대, 85% 증가. 중국은 뭐 계속 많이 파니까 27만 대, 182% 증가. 유럽도 유럽이 좀 37%밖에 증가를 안 해서 15만 대. 한국은 만 대, 160% 증가를 했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현대차 실적 나왔는데 전년 대비로 숫자가 30만 대밖에 못 팔면서 한 17% 줄었죠. 뭐 줄 수밖에 없죠. 현대차가 반도체 뭐 여러 가지 공급이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근데 기아차는 전년 대비 한 1% 정도인가 아주 작게 줄었어요. 상대적으로. 기아차랑 현대차랑 차가 좀 달라요 레벨이. 현대차는 제네시스 쪽. 기아는 좀 그런 프리미엄 차가 별로 없어가지고 다르고요. 그리고 업종별로는 섬유의복이 오늘 3% 상승을 했고 통신이 0.9, 음식료가 0.8% 상승했습니다. 섬유의복은 F&F가 4% 오르면서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쌍방울 아까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그 쌍방울하고 강림하고 이제 쌍용차 인수를 그렇죠. 하겠다라고 저 LOI를 뭐 제출하겠다 하면서 요즘에는 광림이 인수를- 상한가 오전에 아니 갔던데. 웃기는 게 인수를 하겠다는 애들이 더 많이 올라가요. 좀 이상한 것 같아. 옛날에랑 그랬는데. 네. 이유를 잘 돈 먹는 하마인데. 네. 뭔가 좀 그래요. 어쨌든 오늘 전기전자는 굉장히 약했고 네네, 그런 특이한 점 네. 빼고는 네네, 강했던 눈에 전기전자. 띄는 거는 음식료가 지금 계속 강해요. 네네. 앞으로도 음식료는 상당히 뭐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음식료가 오늘 제일시장이 2%, 삼양식품 5%, 마니커가 10% 상승했는데 아마 이제 그 요즘에 올랐었던 그 곡물가들이 내려오면서 약간 좀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어서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스 얘기로 인해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좀 낙폭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전기전자도 빠졌고요. 의약품도 1%, 철강도 1%씩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애플이 그 스마트폰용 메모리 낸드 플래시 공급 업체를 중국 업체랑 계약을 할 수도 있다.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SMIC 이거 이미 통과됐어요. 사실은 EU 수 때문에 떨어졌다는 아니 SMIC는 아니고 YMTC라고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라고. YMTC인가? YMTC. 낸드 플래시. 네, 낸드 플래시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따라해 보세요.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YMTC. 이상하다. 네. SMTC 어쨌든 제가 아마?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네. SMTC는 그저 파운드리하는 애들이고. SMIC. SM에서 파운드리하는 애들이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 제품 지금 이제 맞아.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최근에 뭐 낸드 플래시 쪽에 이제 폭스콘이나 키옥시아 걸 썼는데 그쪽에 약간 이제 공급난이 있어서 좀 바꾼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 SE용으로. 네, 하는데 맞아요. 이게 우리 그 이제 시작이고 잡아 먹습니다. LG 이노텍이나 이런 데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이노텍이 아니죠. 아니 이게 이제 이노텍이 거의 요즘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애플에. 아니라니까요. 이건 삼성하고 하이닉스 문제죠. 이거는 낸드 플래시 얘기가 아니고 공급망. 네. 그 LG 이노텍 공급망이 이제 70% 가까이 이제 애플에 납품하다 보니까 항상 그 문제가 불거질 수 있거든요. 애플에 너무 많이 납품을 한다. 그래서 조금 이제 주의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그 하이브가 4%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안철수 위원장이 내일 그 BTS 소속사를 방문을 해가지고 그 우리 BTS 병역 특례 관련해서 네. 국위 선양을 하면은 대중문화인들도 그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5%, 4%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SM이 상승한 것은 오히려 그 행동주의 펀드에서 이사 선임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오히려 올랐죠. 감사 선임으로 해서 지배구조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감사가 그 저기 경영 고 감시하는 거잖아요, 이사회에. 네. 그러면서 한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판주들은 뭐 별로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심택이 마이너스 3% 하락하면서 요즘 기판주들도 왜냐하면 휴대폰 좋지 판매가 않습니다.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리오 오프닝주들이 뭐 대한항공 3%, 제주항공 7%, 그리고 파라다이스 3%, 한국콜만 7%, LG생활건강이 4% 상승하면서 오늘은 뭐 그런 쪽에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LG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 3%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그 CATL이 진입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 CATL이 최근에 그 셀투팩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3세대 배터리를 내놓는다라는 얘기를 영국 발표를 했고, 테슬라의 최신형 전기차 모델 Y에 납품하는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28%도 높고, 차세대 원통형 전지인 4680 배터리보다도 13% 높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자기네들 기술력이 이렇게 좋다. 셀트팩으로. 네네네, 셀트팩이라는 셀트팩으로. 거는 셀은 여러분 쉽게 간단하게 말을 쓰면 셀은 이거 원통형 배터리 하나 그 안에 들어가는 껍데기 싸기 전에 있는 걸 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완성품 만드는 업체를 셀 업체라고 표현을 하고요. 셀투팩은 이 셀을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 패키징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모듈 없이 그냥 한다는 건데 보통 그거 LFP 얘긴데. 근데 요거를 또 얘네가 또 하여튼 개발을 했답니다. 그 3원계 쪽으로도 할 수 있다고. 좀 이상하네. 어쨌든 네. 아닌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네. 뭐 그런 기사가 나왔고요. 근데 이건 그 CATL이 주장하는 거라서 네. 뭐 그게 뭐 한번 앞으로 봐야 확실한 되겠네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그 휴젤이 13% 하락을 했는데 메디톡스에서 휴젤이 자사의 균주화 공정을 도용했다고 해가지고 미국 ITC에 제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대형자한테도 실질적으로 네네네. 한번 이겼기 때문에 자신감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의외로 메디톡스가 같이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졌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시죠. 네, 시간이 시간이 너무 너무 많아서 많아서 좀 준비한 네. 게 있는데 그럼 네.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